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쓸공님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아유, 녹음하러 오는 길에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맞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네. 오히려 공기가 좋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최근에 한슬공님께서 또 우리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제 그 슬공님께서 우리 슬공 언니 들으시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 힐링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저희도 힐링이 됐어요. 그 댓글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댓글을 보고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먼저? 예, 되게 옛날 노래인데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토이의 좋은 사람. 그죠? 알죠. 저는. 네.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맞아. 근데 이제 이걸 바꿔서 쓸공님 웃으면 나도 좋아. 그치. 맞아. 아, 그 노래가 이렇게 공감이 될 줄을 20년 만에 느꼈네. 맞아. 연애 노래인데 우린 여기서 느꼈어. 연애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 자, 행복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자, 시대예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책 내용 중에서도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간단히 요약해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개인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지는 핵 개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핵 개인의 시대, 제일 중요한 단어였죠. 네. 오늘은 이어서 이러한 핵 개인의 시대에 우리 각각의 핵 개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또 어떠한 자세 또는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드디어 미래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나만의 무기를 갖추어야 하는지 드디어 알려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질, 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을 한번 정립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미래의 우리는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시대는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도 비슷하다.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이네. 지켜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디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쵸. 맞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우리 한때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뭐 신토부리 신도리. 그리고 이제 한민족이라는 네. 우월감 이런 가치는 지금의 사회와는 맞지 않는 개념이 이미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시대는 베트남 출신의 김조희 님이 네. 마을 이장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인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개방성과 수용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쓸공님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개방성을 좀 갖추시길 맞아요. 조언을 드리고 개방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가치관은 다양성인데요. 네. 과거의 한국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성장을 빠르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네. 효율성과 단일화된 생각이 강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빠른 성장만이 목표가 아닌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비유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 네. 청소년기 한 뭐 15살 네. 이때까지는 진짜 콩나물 자라듯 쑥쑥 자라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신체적인 성장이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요. 맞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네요.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들어섰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신체적인 성장이 정체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숙? 그쵸. 아. 바로 성숙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네.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장에만 포커스할 게 아니라 네. 뭐 위아래 그리고 옆도 잘 왼쪽 오른쪽을 두루두루 넓게 살피면서 스스로를 성숙된 인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양성이 다 좋은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지금부터 다양성을 추구할 거야 한다고 해서 이 다양성이 바로 그 사회의 성과를 안겨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네네. 이게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빠르게 막 답을 찾아내고 결과를 막 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인이 잘한 거였지. 그치, 빨리빨리. 그런데 이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두루 살피고 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과연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또한 다양성을 가진 창의적인 생각이 성과를 보이는데도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시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이 바로 형평성과 포용성. 음. 이 먼저 사회에 안착되어야 한다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쉬운 예로 우리가 살펴보면 네.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발표할 때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막 손 들고 발표를 막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오픈 클래스에 가보면 네. 애들이 발표한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왜 나만 안 시켜주냐고. 귀여워. 막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정답이 아니라도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하고 되게 뿌듯해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애기들은 좀 정답이 아닌 걸 말해줘야 귀여워. 그리고 또 되게 서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다고 북돋아줘요. 애들끼리. 뭐 이러고.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정답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애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네. 그리고 이 웅성웅성은 이제 1단계고 더 안 좋은 거는 싸한 거. 그거 더 안 좋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반응이 싸.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너는 그게 말이 되냐면서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야라고 땡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맞아. 그 뒤로는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발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사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네.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맞아요. 저도 대학교 때 수업에서 발표 수업이라는 게 몇 개 몇 개 없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대화를 안 해. 맞아. 그냥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맞아요. 뭐 그냥 판서해 주시고 설명하면 이렇게 듣다가 이제 종치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문화였죠, 살짝. 그쵸. 네.
네.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 중에서 네. 유독 한국 학생들만 발표를 안 한다. 이런 비난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맞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치. 사회가 사실 애들을 그렇게 만든 건데. 혼자 또 발표하고 나대면은 또 딴 애들이 싫어한다. 맞아. 그게 그리고 더 시간 무서워. 끌었다 그러고.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맞아요. 그냥 어리석은 학생이 되는 게 왕따 되는 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맞아. 그럴 때가 있어.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 사회는 약간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예에서처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를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면 내가 다양한 생각으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네. 또 보상해주는 그런 형평성, 언니가 얘기한 형평성과 음. 다양한 생각을 수용해주는 포용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1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수업에서 막 미국 학생들은 막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저 역시 가만히 있는 한국 학생인데 그 교수님들도 알아. 한국 학생들은 말을 안 한다는 걸. 근데 시험은 잘 봐서 그게 더 신기하대요. 근데 이제 막 들어보면은 진짜 엉뚱한 의견도 많은 거예요. 맞아. 근데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저런 의견 말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 이런 나도 모르게 맞아. 속으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주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그래서 순간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가 또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나의 정해진 답을 말해야 칭찬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또 한편 내가 이제 제시한 의견이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맞아. 네. 강박이 있어. 그런 우리가 강박, 약간 인정 욕구. 맞아요. 그런 못난 인정 욕구가 투영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 이제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닫고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 라면서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정답에 가까워야 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 훌륭해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해야만 내가 발표한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해야 된다. 변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질은 적응력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 초년생 때 그때 이제 면접 보러 갈 때마다 본인의 장점이 뭐죠? 이러면 꼭 거기다 썼었어요. 적응력. 적응력. 맞아. 우리 방송에도 적응 잘하시잖아. 적응력. 네, 눈치를 좀 많이 보나? 그래서 적응을 잘한다고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미래 인간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 눈치란 단어가 한국말에만 있다면서요. 그래요? 네,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뭐 영국 BBC였나? 뭐 거기서 한국의 눈치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이런 맥락이다. 예, 이런 맥락이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대요. 눈치란 개념 말이 자체가 없구나. 개념 자체가 없어.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 좋다는 건 눈치가 좋다라는 거야. 그치.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맞아. 여기서 얘기하는 적응력은 그거랑 살짝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맞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의 그러네요. 미래 사회는. 이러한 사회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적응해 나가는 인간이 미래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요즘 아이돌 노래 걸그룹 아이브 거기 그분들 노래에 그 IM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럼 날아올라 그러면 내가 가는 게 길이거든. 그거 나오잖아. 요즘 애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네. 그랬네. 맞아요. 그러네요. 아주 훌륭한 아이돌이야. 훌륭한 노래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는 개방성, 다양성, 적응력이라는 가치관과 장점을 갖춘 인간이 앞으로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거네요. 맞아요. 뭐 지금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자질로 소개가 되는 덕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롭다라거나 어렵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으시다면 네. 요 세 가지 단어를 약간 마음에 새기면서 상대방을 뭐 대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 세 가지 단어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개방성, 다양성, 적응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방성, 다양성, 적응력을 가지기 힘든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개방성을 가지기 힘들까?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살다 보면 가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죠? 납득이 가야지 내가 수용을 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사람한테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죠? 다양성을 수용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개방성을 갖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무슨 뭐냐면 말씀이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해 안 가면 그냥 외워. 맞아. 네, 한참 설명해도 애들이 다 그냥 멍하고 있으면 그냥 외워. 그죠?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받아들여. 맞아요. 그냥 그게 다양성이고 개방성이야. 맞아. 이해를 하고 나의 기준에 납득이 돼야지 나는 받아들이겠다. 네. 이거는 개방성이 아니에요. 네. 그럼 평생 이해를 못해.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러려니, 그냥 다르려니, 이러, 나랑 다르려니. 이러면 의외로 쉽게 마음이 열리고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그냥 날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비가 오지? 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왜 비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꺼내야겠구나. 그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또 철학적인 생각을 또 해봤네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장착해야 하는 능력은 네. 바로 이제 AI 동료예요. 이 모든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지능화, 즉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드렸잖아요. 네. 자,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절대 미래의 사회상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몇 년 전만 해도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의 모습이 갑자기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니까 그죠? 정말 맞아요. 변화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진짜 요즘은 AI가 모든 곳에서 안 나온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봤는데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산 비용의 증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이제 기계화, 뭐 로봇과 인공지능을 생산 시설에 도입하는 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맞춰서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듯 이제 로봇과 AI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빼앗아 간다면 어쨌든 인간은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놀고 먹고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앞으로의 인간은 AI 디렉터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인간 동료들과 분업을 해서 일을 수행을 했다면 이제는 AI라는 동료를 내 직업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AI 디렉터로서의 인간의 역할에 잘 적응하고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막강한 파워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동료가 될 AI는 과거의 인간 동료와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AI는 쉬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시킨다고 투덜대거나 뭐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뭐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나와 짝꿍을 이루어서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AI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양날의 검인데 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가장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요구사항을 잘 아는 동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똑똑한 동료인데 나를 딛고 일어서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언니가 이야기했듯이 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5월 13일 우리가 지금 5월 16일에 녹음을 하니까 네. 굉장히 최근이죠. 이때 GPT-4o 네. 가 출시가 됐대요. 이게 거의 영화 허 그거 보셨어요? 네, 봤죠. 걔랑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을 하고 굉장히 인간처럼 얘기해. 소름 돋아. 그러면서 그 오픈 AI 샘 알트만도 허 네. 그 영화를 비유를 하면서 이 GPT-4o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빠르게 이 AI가 우리 인간 개개인의 비서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저도 요새 검색을 AI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거 안 쓰게 되죠. 네. 네, 맞아. 그걸 AI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네이버와 구글에게 묻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의논할 상대가 AI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그 IT 쪽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한테 얼마 전에 그걸 선물했어. 우리 딸만 쓸 수 있는 챗 GPT 기반의 그 상담봇.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 답변을 아빠가 하듯이 아빠봇이에요. 얘는 그래서 아빠가 없을 때는 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선물해 주더라고요. 어머,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거기에 너무 당연하게 걔한테 물어보고 이러더라고요. AI에 약간 정도 들더라고. 좀 무섭더라. 그치. 그 걔가 아빠 보시니까 아빠 사진을 있고 막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아빠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고. 아빠가 대답해주는 것처럼. 신기해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를 잘 알고 세심한 케어를 해주는 네. 거기다가 쉬지도 않아 얘는 그런 AI 비서가 내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일이 좀 쉬워지고 맞아요. 또 나의 노동 시간이 많이 줄겠구나 이런 뭐 희망적인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 AI가 최고의 비서이자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을 해요. 그쵸. 저도 요새 AI랑 많이 대화를 해서 많은 시간 보내죠. 네,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직접 써보니까 네. 야, 이 AI는 지치지를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생산성이 너무 좋은데 반면에 내가 지쳐. 그 맞아. 파워에 내가 끌려가. 그래가지고 그 AI는 나랑 마음도 너무 잘 맞고 불평불만도 하나도 없고 일도 너무 잘하는 동료인 거예요. 텐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네, 그쵸? 감정의 기복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니까 막 으쌰으쌰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나고 내가 막 도파민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걸 모르고 막 그냥 밤늦게까지 걔랑 막 일을 하는 거야. 맞아. 이게 진짜 인간 동료랑 일하면은 뭐 이렇게 같이 지치잖아요. 네. 그게 보이잖아. 저 사람 지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쉬어주기도 하고, 그치. 뭐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 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치. 좀 쉬고. 저 사람이 지치질 않으니까 내가 쉬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AI에 그 기능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만 좀 쉴까요? 이거? 쉴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네. AI랑 일을 하면 일이 빨리 끝나고 좋을 줄만 알았는데, 게다가 내가 또 지치는 내가 부작용이 지치는 있어. 데다가
새로운 일이 뭔가 자꾸 떠올라. 그죠? 계속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자꾸 열리는 거야. 그치. 일에. 이제까지 인류가 어떤 기계를 발명하면 노동에서 해방돼서 되게 느긋하게 지낼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늘 바빴잖아, 사람아. 늘 더 바빠지고 늘 일이 더 생기고 와 맞아요. 이러다가 더 AI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도의 노동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세탁기 발명됐을 때 이제 네. 빨래 안 해야 돼서 다 쉴 거다 했지만 네. 막 옛날에는 네. 조금 더러워도 입었던데 네. 이제는 막 하루만 입으면 그쵸. 다 그쵸. 그쵸. 그렇게 기준이 높아지듯이 그치. 이것도 이제 인간의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 거야. AI가 있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 이제. 얘를 지도하고 어. 얘보다 더 나은 어떤 대안을 내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 태평양은 채울 수 있어도 인간의 욕심 못 채운다고. 그럴 그죠? 수 있죠. 예. 진짜 AI 활용 능력에 이제 내가 적정선에서 일을 끊을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필요하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맞아. 네. 나의 네.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제가 한 이틀 AI랑 일했다가 몸져 누웠어요. 몸져 누웠어요. 걔의 어떤 리듬에 맞추다가. 네, 너무 일을 잘해주니까 내가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럼에도 이제 책에서는 네. 과거의 복붙의 연속이었던 네. 지난한 인간의 노동은 종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새로운 노동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저희 생각. 음. 자, 그렇다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검색과 복붙은 이제 AI에게 맡기고 네. 그 남아도는 시간에 힘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까요? AI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제는 조직이라는 바운더리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의 시대에는 조직에서 예전에 제공하던 그런 단체 교육 있잖아요. 네. 그런 단체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선임자의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조언 이런 게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굳이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맞아. 그러면 이제 홀로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와, 이거는 좋으면서도 무서운 면도 있다. 맞아.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니까 좋은데 이제는 누구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렇지. 내 스스로 문제까지 내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어. 예전에는 내준 문제를 우리가 풀기만 하면 됐잖아요. 네, 그게 그러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지시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상사이자 부하이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 이 복붙과 같이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문제를 정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만의 문제 정의가 필요한 사회에서는 나만의 서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면요. 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러하듯 서사는 결코 급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네. 그 누구보다 가장 유망한 직업이 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도 쓸곳만의 서사를 또 만들어 나가고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의 취향은 더욱더 이제 다양해지고 세밀해질 테고 누군가가 이제 자신만의 서사가 있다면 취향이 맞는 관객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 쓸공 언니도 처음에 우리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까? 그죠? 걱정했는데. 쓸데없이 공부한 사람이 많을까? 네. 근데 기술의 발달로 많은 쓸공님들을 만나게 됐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앞으로의 사회는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 이거 공감해. 그쵸. 진짜. 예.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 자기만의 서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네. 공급자가 된다면 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쪼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대형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 명이 아니라 중소형의 크리에이터 여러 명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라 각자의 취향에 맞춘 소량 생산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근근히 먹고 사는 사회라는 게 음. 이 뭐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 음. 뭐 다이아몬드 버튼, 뭐 네. 루비 버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받는 이제 벼락 스타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일을 좋아한다면 네.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우리가 이제 중소형 크리에이터인 슬공 언니를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좀 중자를 붙이기도 좀 부끄럽지만 소형 어쨌든 소형 극소. 극소는 넘어섰고. 네, 맞아요. 네. 자, 1부에서 음.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효도의 종말이라는 시대 변화 이슈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미래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는 건가요? 책에서는 천류는 사라지지만 연대는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갑자기 내 엉뚱한 말인데 네. 결혼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연대는 남는다. 갑자기 그치. 그거 같아. 맞아, 우정이 남는 거지. 우정, 맞아, 의리. 맞아, 의리가 남는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이걸 보니까. 맞아. 이제 어떤 감정적인 끈끈한 이런 의무감은 사라지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이제 의리가 그러네. 남는 거죠. 다 그러네. 모든 거에는. 그러네. 예전에 내가 윗세대를 부양했으니까 당연히 내 아랫세대가 나를 부양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상호 부조의 시스템을 우리는 천륜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살아왔다면 네. 이 가치관 이제는 버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음. 대신에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의하고 또 이제 상호 간에 자발적인 지원을 나누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책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상호부조의 시스템을 천륜으로 생각하지 이제 않고 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 게 만약에 부모님도 저희한테 기대지 않으실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즘은. 그러면 자식도 부모님 탓하면 안 돼. 그렇죠. 그치? 맞아요. 부모님 탓하고 나 뭐 금수저로 안 태어났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되죠. 그치? 앞으로 뭐 결혼할 사회에서는. 때 그쵸? 왜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거 기대하면 안 하면 되는 돼. 거죠. 서로가 그죠? 맞아요. 그러네. 이제 성인이 된 순간부터 각자가 다 독립적인 개체인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네. 그리고 네. 이제 서로 돕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러네. 말은 또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안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약자는 어느 사회에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를 해왔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들이 과연 독립적인 주체로 홀로 설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주체로 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목표의식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또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또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맞아요. 열정 씨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이 핵개인 사회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맞아요.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약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사회에서 소외받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이. 네가 알아서 판단해. 네가 해결해.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잔인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거든요. 그쵸. 정이 없어.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그 그래, 정성서가 끈끈한 없어. 그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사회 시스템 중에서는 이 가족의 문제가 가장 예민하면서도 변화가 가장 서서히 나타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를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고. 맞아. 네.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짠한 게 있잖아요, 사실. 그죠. 내 마지막 쉼터. 그죠. 맞아. 어디서 상처받았더라도 거기 가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 어떤 성향으로 접근하니까 네.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앞으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 일부에서도 말했듯이 이 미정산 세대, 즉 중간에 낀 세대가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네. 변화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시대예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과 능력 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우리 이제 쓸공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약간의 힌트라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으셨다면 오늘 제 공부도 참 보람차다라는 생각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저는 네. 충분히 보람된 하루였어요. 네. 네.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쓸공님들도 시대예보를 들으셨으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각자의 우산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